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한 세 가지에 걸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말들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이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추미애 장관이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검찰에다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른 말로 자기가 상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지시의 내용은 뭐 이번에 그 신천지 교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독재 정권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전두환, 박정희, 뭐 이런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제일 뼈아팠던 게 뭡니까? 바로 검찰이 정권의 주구가 된 게 제일 뼈아팠잖아요. 그죠? 정권이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대로 잡아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절절맬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권력의 가장 큰 주구가 바로 검찰이랬죠. 무기가.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검찰이 정치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도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그러니까 검찰이 그 사람 말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게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검찰이 정치권,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의 말을 듣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독재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지긋지긋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이 도리어 검찰총장의 소신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했거든요.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 안에서는 절대로 쫓아내지를 못해요. 본인에게 비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도록 된 거예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거 저렇게 이번에 같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육군참모총장,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이 강원도에 공비가 출몰을 해가지고 선멸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육군참모총장한테 그 낙동강 공비부터 먼저 처리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어떤 군수적인 지원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는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검찰총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자기가 이거를 지시했다 이렇게 그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3개의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제도가 그 93개의 검찰청장들이 전부 직제상으로는 법무장관의 바로 직속으로 돼 있어요. 조직 체계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법무장관은 지방검찰청장의 직속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때문에 법무장관은 정치적인으로 임명된 사람이니까 절대로 지난 200 몇십 년 동안 법무장관이 한 번도 지방검찰청장에게 이거 저렇게 하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개입해 온 적이 없어요. 그 검찰은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 판단하에서 하는 그거를 절대 보장해야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불문법으로 법무장관들이 200 몇십 년을 자제를 해온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바하고 법무장관이 트럼프에 죽으라고 그러죠. 이 친구가 트럼프의 그 대통령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대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소가 됐어요. 구형을 했는데 법무장관이 그 구형량이 맞니 적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4명의 연방검찰의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온 미국이 들고 일어났어요. 법무장관. 요즘 법무장관 정말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있어요. 그래야 찍소리 못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인 겁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또 한 가지 참 이거는 뭐 앞에만큼 지시하는 것만큼 큰 건 아니지만은 또 한 가지 참 한심한 게 이거는 무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이유를 여론의 80%가 그런 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문바들이 막 일한다고 그거 따라한다고 되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보수파자들이 막 일한다고 그거 해서 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법무장관이 여론을 들먹인다는 거는 이건 참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든 간에 만일 법무장관이 원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여론의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옳은 자세죠. 그죠? 그 여론을 들먹였다는 것은 정말 검찰에 대해서 여론을 들먹이면서 지시를 했다. 이 두 가지는 지시한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여론을 들먹였다는 게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정말 3가지를 너무 잘못하고 있다. 첫째로 검사 동일체 원칙을 파기하라고 검찰에 가서 주니어 검사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에 국립병원에 가가지고 레지던트들 보고 너희들 이제 위에 경험 많은 과장들 수두 집도 이야기 듣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까라 뭉개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다는 식으로 제가 한탄을 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을 지금까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알려졌지만은 그것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무식이죠. 그 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 검사가 피의자의 정말 사정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기소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그 개별적 정의가 되잖아요. 짬발장이 빵을 훔친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그죠? 느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 3가지 면에서 정말로 황당한 원리와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 주장을 해서 제가 참 이 사람 좀 황당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번에 또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검찰에 지시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까지도 잘 몰라서 무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이제는 무식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저는 정말 너무 한탄스럽고 이 장관 하에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정말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저항함으로써 제대로 이게 정말 지켜나가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